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생체 영상 및 신호 분석을 통한 웹 컨텐츠 평가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뭐 연구 관심 분야와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 이런 연구도 있구나. 뭐 그렇게 하고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인터넷망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고, 그리고 인터넷이 굉장히 고속으로 이제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사용되는 웹 컨텐츠들도 이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인터넷이 굉장히 느릴 때는 우리가 뭐 그 컨텐츠의 내용이, 웹페이지의 내용이 이제 주로 텍스트들로 모두 이루어져 있는, 왜냐하면 전송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반의 웹사이트들, 컨텐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고속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HCI 분야에서는 이제 유저빌리티 이밸류에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사용성을 평가하는, 웹사이트들의 사용성을 평가하는 그런 이제 뭐 연구들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무분별한 웹 컨텐츠,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이쁘게 만든다, 그래서 그림을 많이 넣고 동영상을 많이 넣고 이렇게 만든 웹 컨텐츠들이 과연 이게 뭐 사람들한테 무조건 좋을 것인가, 이런 거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웹 컨텐츠의 난입은 인터넷망의 트래픽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사용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점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웹 컨텐츠의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디자인적 요소와 상호작용적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적 요소는 뭐 저기는 이제 한글로는 색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뭐 색상이나 채도나 명도나 아니면 대비나 화면에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요소들, 그리고 레이아웃이라 그래서 한 페이지 안에 정보의 양이 얼만큼 있는지, 얼만큼 있는 것이 적절한 건지, 그리고 정보들이 잘 카테고라이징 돼 있는지, 그리고 정렬은 잘 돼 있는지, 그리고 공간 구성이 잘 돼 있는지, 그리고 모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폰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적, 형태적 역할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기능적 역할이라 그러면은 뭐 이 폰트가 과연 사람들이 알아보기 쉬운 폰트인지, 이게 이제 기능적 역할이고, 그 다음에 형태적 역할은 폰트가 이쁜지, 디자인적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폰트의 역할, 형태적 역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뭐 이미지나 다이어그램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적 요소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사용을 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어떤 메뉴를 내가 찾고 싶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보고 싶다, 근데 얼마만큼의 클릭 만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느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이제 막 학습의 용이성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자주 방문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제 뭐 금방 그 사이트에 익숙해져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뭐 사용의 만족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웹 컨텐츠 평가 방법은 이제 논 유저 베이스드 그리고 유저 베이스드로 나눠가지고 이제 뭐 앞에 나와 있는 이런 평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많으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 평가 방법들의 이제 공통적인 점은 이제 뭐 개인이나 한 두세 명 정도가 평가를 해서 이제 주관적으로 이 웹사이트가 어떻다, 자기의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거를 종합해서, 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웹사이트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이제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평가 방법들은 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주관적인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피실험자 또는 평가자의 그 의지로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서브젝티브 테스트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테스트에 참여하는 피실험자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평가의 퀄리티를 보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하지만 만약에 그런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주관적인 실험의 결과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실험에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적으로 제어를 하지 못하는 생체 신호나 영상을 분석을 해서 피실험자의 감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그런 객관적인 생체 영상이나 신호를 통해서 어떤 사용성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아이 트래킹 방법입니다. 이 아이 트래킹 방법은 사용자가 이제 사용자의 눈을 뭐 카메라로 영상으로 취득을 해서 이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를 실시간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앞에서 보시는 웹페이지, 지금 일본의 어떤 웹페이지인데 이제 사용자가 그 눈으로 보는 위치를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지금 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크게 표시되어 있는 데는 그 사람이 그 위치를 오랫동안 쳐다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성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웹페이지의 가장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보느냐, 그리고 어디를 제일 오래 보느냐,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이 많이 보는 부분, 제일 처음에 보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화면의 좌측 상단이더라. 그러면은 돈을 많이 낸 회사의 광고를 거기다가 심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시선 추적 장치는 뭐 지금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제 회사에서 포털 사이트 회사에서 이제 국외에서 파는 것들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수천만 원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선 위치가 단순히 그 시선 위치가 오래 머물렀다 그래서 이게 높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냐, 집중력이 지금 높게 발휘되고 있는 거냐, 뭐 그렇게 바로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선 위치가 오래 머문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일단 사용성을 평가한다, 생체 신호나 영상으로. 그거는 기존에 이제 감성공학 분야에서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성공학 분야에서 이제 사람의 감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이제 뭐 뇌파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간단한 차원의 사람의 감성을 평가하는 연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명과 포즈의 강인한, 그러니까 얼굴 인식이나 얼굴 표정 인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조명의 그 불균이함과 그리고 얼굴이 회전을 하거나 바뀌거나 위치가 그럴 때 이제 인식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의 강인한 이제 그런 인식 방법을 개발한 그런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뭐 사람의 눈 양 꼬리 위치나 뭐 입 끝의 위치 이런 걸 추출을 해서 이제 그 지오메트릭한 그 거리 관계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 표정이 어떻다 이렇게 자동으로 판단을 하는 지금 그런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음성 신호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감성을 인식하는 연구도 있었고, 이제 뭐 재밌는 연구로는 피아니스트들을 데려다 놓고 음악을 그 사람이 연주할 때와 그냥 들을 때와 이제 심박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통해서 이제 감성이 어떻게 틀려지더라. 뭐 이런 연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96년부터 98년까지 표준연구원에서는 이제 뭐 뇌파, 심전도, 근전도, 피부전도 이런 생체 신호들을 통해서 이제 감성 평가 연구를 수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존 연구의 문제점은 사용하는 특징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감성의 종류가 제한적입니다. 주로 뭐 이 사람이 쾌적하다, 아니면 불쾌하다, 뭐 이 정도의 단순한 이분법적인 감성을 판단하는 정도. 그래서 또한 이제 감성의 종류만을 판단을 하고 그 감성, 이 사람이 기분이 얼만큼 좋은지, 50만큼 좋은지, 100만큼 좋은지, 이런 거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연구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하고 해서 이제 연구 방향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다양한 생체 신호나 이제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특징값을 분석을 해서 이제 거기서 감성의 종류와 이제 그 감성이 수치적으로 얼만큼 되는지를 이제 수학적인 모형으로 설계를 하는 이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미래 인터넷에서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웹 컨텐츠들의 사용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생체 신호는 뭐 뇌전도나 피부전도, 심전도, 근전도, 뭐 피부 온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고, 생체 영상은 눈 영상이나 그리고 얼굴 영상, 그리고 사람의 실루엣 영상 같은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추정 모델은 이제 아까 뭐 제가 감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글루밍의 2차원 감성 모델,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의 감성을 이제 지금 보면은 8가지 정도로 이렇게 감성을 2차원 축상에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상에서 각각 반대에 있는 감성은 서로 반대되는 기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성이나 이완 있고, 불쾌나 쾌, 뭐 이런 감성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얼굴 표정이나 눈 깜빡임 같은 거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지금 8가지의 감성을 판단을
이론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연구 내용인데 뭐 이제 제 연구 베이스가 이제 신호 처리나 영상 처리였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연구들을 좀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어떻게 접목을 해볼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시선 추적 방법은 이제 기존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일단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을 했던 연구 중에 이제 간단하게 USB 웹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사용자의 시선을 추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눈 깜빡임이나 이제 동공이 확대되고 축소되는 그 속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감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눈 깜빡임이 이제 빈번해진다는 거 그리고 동공의 확대 축소가 느려진다는 거는 이제 기존 연구에서는 이제 시각 피로도가 높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눈을 깜빡이는 영상, 적외선 영상입니다. 눈 영상인데 눈을 이렇게 깜빡이는 것과 그러니까 눈 깜빡이는 프리퀀시가 지금 여기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사용자가 지금 시각적 피로도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공이 확대되고 축소되는 걸 보면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경우와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경우. 지금 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동공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동공의 축소라는 건 홍채 근육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근육의 움직임이라는 건 필요하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공이 확대되고 축소되는 속도를 통해서도 시각적 피로도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저기 빨간색이 지금 디텍션, 동공 영역을 디텍션한 이제 그 결과인데요. 이런 식으로 디텍션을 해서 눈 깜빡임과 동공 확대 축소 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실제로 이제 이 두 가지 메저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웹 컨텐츠는 아니지만 이제 LCD나 PDP 그리고 뭐 LCD TV에서의 어떤 그 변화 팩터들을 좀 바꿔가면서 이 사람의 시각 피로도가 어떠냐. 요즘 시각 피로도가 3D 디스플레이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표정 같은 것도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 액티브 어피어런스 모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얼굴에서 60에서 70개 정도의 특징점을 추출을 하고 이제 그 특징점들의 지오메트릭한 위치 관계를 통해서 얼굴 표정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루엣 익스트랙션인데 이거는 이제 사람의 실루엣을 추출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기존의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사람이 수동적으로 이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더라. 엉덩이를 갑자기 앞으로 빼고 굉장히 편한 자세로 앉아있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지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감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도 좀 자동화해보자.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플리케이션은 서베일런스라고 해서 감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런 방법에 적용을 하면은 그 사람의 실루엣을 통해서 이 사람 자세가 어떻다는 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체 신호는 뭐 GSR이나 PPG, SKT, 뭐 그리고 뇌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의 기분 같은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뇌파 같은 경우는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 같은 걸 통해서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을 해보면 이제 뭐 각 주파수 대별로 이 사람의 그 감성을 판단할 수 있는 종류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성을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학적 모델링 부분은 이거는 이제 제가 기존에 했던 연구 중에서 이제 2D 디스플레이와 3D 디스플레이를 각각 60cm, 90cm 시청거리에서 봤을 때 눈 깜빡임 프리퀀시가 어떻냐 이걸 평균적으로 측정을 해서 결국은 그 눈 깜빡임 프리퀀시를 통해서 사람의 시각 피로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수식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한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생체 신호나 생체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다양한 특징과 다양한 감성들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하고 상관관계에 대한 표준화된 수학식 모형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